파일, 임포트. 자, 그 다음 그 다음 JPG 선택하고, 이때 텍스처가 아니고 이미지죠. 네. 임포트, 그리고 불러드립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트로 회전.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분해죠. 익스플로드. 익스플로드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익스플로드. 그 다음 모서리 선택하고, 자, 이동 툴 눌러서 복사를 하시는데, 자,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여기 끝에 모서리 맞춰서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가운데 지우면 되겠네요. 메이크 그룹,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회전하기. 먼저 가운데다 맞추고요. 로테이트. 로테이트 할 때는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화살표를 눌러서 방향을 맞출 것. 근데 이 방향에서도요, 이 원 있잖아요. 이 원의 모습이 곧 돌아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돌아가는 방향. 돌아가는 방향을 이렇게 컴퍼스의 모양으로, 원의 모양으로 놓은 거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금방 체크될 수 있습니다. 원점 0도, 이렇게 마우스로 방향 지정하고 숫자 90 엔터. 자, 그러면 금방 모습이 맞춰지죠. 근데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돼요. 뷰 메뉴에 가서 엑스레이. 자, 하나 더. 잠그기. 잠가놔야지 얘가 지워지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요, 이제 이 구슬에 이렇게 전구죠. 이 전구의 중심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 이용해서, 이제 테이블 이용해서 이렇게 쭉 가져오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길이가 나오죠. 그죠? 이 길이를 눈치껏 보셔야 돼요. 648mm네요. 저는 클릭.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위쪽으로 648mm. 그러면 이렇게 구슬의 중심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중심의 위치를 적당히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맞춰 보시죠. 선 세 개죠. 선 세 개를 그려 보시죠. 자, 그 다음 서클. 이 수직점을 중심으로 적당히 원을 하나 그려두세요. 바로 얘가 경로가 되는 거죠. 자, 화면을 다시 보면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원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제가 이렇게 적당히 원을 그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놨습니다. 선택하고,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럼 한 바퀴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중간에 껴버린 거죠. 이게 중간에 껴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요. 서클을 그리는데, 자, 화살표 누르고 이렇게 Z 방향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중심점 찾아서 중심점이, 자, 그 다음에 자, 위로 올라가시는 거 보이시죠? 중심 반지름. 자, 이렇게 띄워놓고 보는 겁니다. 수직으로. 경로, 아이고, 다시. 그리고 중간 자르고, 그 다음 경로 팔로우미. 그럼 어떻게 돼요? 경로가 떨어져 있어도 그 자리에서 팔로우미가 일어나죠.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 중심선과 떨어져서
경로를 그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반원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팔로우미. 자, 서클 서클 24각형, 그 다음 라인, 그 다음에 사선으로, 그 다음 절반 그리고 자, 이레이즈, 다시 아크, 시작점, 끝점. 자, 보시면 이렇게 선홍색으로 선이 바뀌죠? 요거 탄젠트란 뜻이에요. 이 선이 나왔을 때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 정리가 일어나게 돼요. 자, 다시 하나 선택하고 팔로우미. 자, 굿을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안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 일단 제일 먼저 면이 생성되는지 아닌지부터 체크하세요. 면이 제대로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체크합니다. 면이 제대로 생성이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열려 있거나 혹은 어느 이 점들 중에 하나가 Z 방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살펴봐야 돼요. Z 방향으로 선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 그죠? 그룹하고 얘는 다시 하이드. 감춰놔야 우리가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겠죠? 그 다음 다시 라인. 얘가 삐뚤어졌다는 느낌이 든다. 삐뚤어졌나 보네요. 자, 다시 라인. 아니, 렉탱글로 들어갈까요? 자, 라인. 자, 그렸고요. 경로 선택하고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자, 트리플 클릭하고 자,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먼저 하셔도 좋고 이 부분을 먼저 하셔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온라인이라고 뜨는 거 보이시나요? 조그맣게 이렇게 온라인, 또는 라인을 그릴 때 여기 보면 온페이스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면 위에 란 뜻입니다. 스케치업은 아주 특이하게 면과 선의 교차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1000, 300. 자,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2000.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 그려 봅니다. 중간선을 그린 거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중간선은 요걸 붙잡아다가 Z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금방 집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모서리를 그냥 변형시킨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당히 렉탱글을 그렸습니다. 자, 푸시앤풀로 이렇게 뺐고요.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건데 자, 이렇게 똑같이 그려봤습니다. 모서리만 적당히 이렇게 위로, 자, 위로 이렇게 올려보는데 어떤가요? 깨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그대로 그냥 다 깨져요. 안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걸 지우더라도 여기는 뭐 얼마든지 다시 그릴 수 있으니까 문제되진 않아요. 얼마든지 다시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다시 그리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점이 쭉 진행해서 여기 모서리와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근데 스케치업은 이거 이제 붙잡아서 이제 움직일 건데 방향을 먼저 살펴보세요. 자, 이렇게 X 방향인지 혹은 Y 방향인지 혹은 Z 방향인지, 자, 이 방향이네요. 근데 이렇게 면에다 갖다 대면 화살표를 누르고, 자,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안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X, Y, Z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맞추고 면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교차점을 찾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프로그램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오스냅들 중에서 면과 선이 교차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때 클릭해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런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세요. 또 하나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여기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라인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적당히 이렇게 Z 방향으로 올려봤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그렸어요. 여기서 거꾸로. 자, 이렇게 또 해보시죠. 마찬가지예요.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리는데 마음대로 그려지잖아요. 화살표 방향으로 방향 맞추고 면에다 갖다 대면 해당 면까지 이렇게 딱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당 면까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선의 방향을 맞추시고 면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맞추시고 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면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만들어 보시죠.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 중간에 여기 이 부분에 면이, 여기에 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 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나중에 요거 문제 돼요. 네, 뚫어야 돼요. 이거 뚫어야 됩니다. 이거 온전한 솔리드가 안 돼요. 우리가 스케치업이 솔리드 모델링을 지향하는데 이렇게 된 거는 솔리드가 아닙니다. 요건 솔리드 도형이 아니에요. 요거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지워야, 이렇게 돼야 비로소 솔리드 도형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중간에 우리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면이 들어가는데 그거 찾아서 지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솔리드 도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테이프. 그 다음 다시 한번, 자, 렉탱글. 그 다음 아크.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서클. 자, 경로 지정하고 팔로우미.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하이드. 자, 얘는 이제 지워도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쪽에 원이 있어야죠. 방향 맞추고 서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사각형을 그려서 면을 맞추고 라인을 그려서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크 명령을 이용해서 홀을 만들어 가면 되죠. 색감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자, 똑같이 선택하고 팔로우미. 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 됐네요. 이제 언하이드 올, 언락 올, 필요 없는 거 감추고 하이드. 그러면 모델링이 됐네요. 자, 이번엔 제가 사각형을 좀 그릴 건데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얼마로 할까요? 자, 500, 500. 네, 500이 500. 그리고 여기다 원을 그릴 겁니다. 중간에다 서클을 그렸습니다. 자, 모양을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선택합니다. 옵셋 100mm. 자, 가운데 지우고요. 푸시 앤 풀 한 100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얘를 여기 중심에서 이 선의 중간, 이 선의 중간, 그러니까 미드 포인트죠. 에서 할 겁니다. 자, 로테이트. 그 다음에 방향 지정하고 갖다 대면 여기 미드 포인트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잘 쫓아가셔야 돼요. 이게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니까 여기쯤 어딘데? 여기네요. 클릭 0도. 그 다음 컨트롤 키 한번 눌렀다 떼주면 90도 방향으로 로테이트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치업은 객체가 지닌 어떤 특정한 포인트들을 잘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오토캐드보다는 조금 더 선진화된, 혹은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를 선진화된, 그 진화된, 좀 더 진화된 오스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갖다 대면 어떻게 되나요? 면에 따라서 각도가 이렇게 쭉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방향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로테이트 방향을 지정하고 마우스로 갖다 대시면 미드 포인트를 찾아줘요. 이때 클릭, 그 다음 0도 클릭,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돌아가고 복사돼서 돌아가죠. 복사해서 90도 방향 클릭.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로테이트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면의 방향에 따라서 이 컴파스의 방향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 막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요. 그 화살표 방향으로 화살표를 누르면 컴파스가 고정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단 말이죠. 이러면 전체 길이의 중간, 폭의 중간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단 말이죠. 이때 원점 클릭하고 0도 방향 클릭하고 그 다음에 90도 엔터. 그럼 회전되겠죠. 늘 학생들이 늘 어려워하는 게 로테이트를 어려워해요. 자, 로테이트 쓰는 방법 다시 한번 보면 이거예요. 자, 객체 선택하고 로테이트, 그 다음에 화살표를 눌러서 방향을 지정하고 원점 클릭하고 0도 클릭하고 회전 클릭.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보시면 객체들이 다 겹쳐져 있죠. 자,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할 건데 여기 툴 메뉴에 보시면 솔리드 툴이라고 있습니다. 툴 메뉴에 보시면 솔리드 툴이요. 여기까지는 써야 돼요. 인터섹트, 유니언, 서브트랙트, 트림, 스플릿. 인터섹트, 유니언, 서브트랙트 기억나시죠? 캐드에 있던 명령어. 그대로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여기에 보면 솔리드 툴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유니언, 인터섹트, 유니언, 서브트랙트, 트림, 스플릿. 여기는 아우터쉘이라는 게 있네요. 자, 인터섹트입니다. 인터섹트는 교차되는 지점만 남기는 거죠. 1번, 2번. 자, 교차되는 부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인터섹트를 통해서 남긴 겁니다. 교차되는 부분이 이렇게 모양이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니언이요. 1번, 2번. 그러면 합쳐진 거 보이시죠? 자, 유니언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푸시 앤 풀, 그 다음에 라인, 다시 푸시 앤 풀.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컨트롤 키 눌러서 자, 엑스레이로 지금 여기 보시면 중간에 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아까 제가 이런 거 솔리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서클 여기다 그릴까요?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관통했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인터섹트. 자, 다시. 자, 얘가 1번. 근데 얘는 어떻게 떠나요? 나더 솔리드. 솔리드가 아닙니다. 왜 솔리드가 아닐까요? 왜 아니라고요? 오브젝트 안쪽에 면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아까 제가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요 안쪽에 이렇게 객체 안쪽에 면이 들어있으면 솔리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솔리드 툴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 만들 때 이렇게 해요. 렉탱글, 그 다음에 라인을 중간에 그렸잖아요. 아니 돌출 먼저 하고 라인을 이렇게 중간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냥 돌출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면이 없죠.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돌출하면 중간에 이렇게 면이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나더 솔리드에서 작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면을 지워야죠. 이렇게 지금처럼 엑스레이로 놓고 중간에 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자, 면이 있어요. 그 선택 더블 클릭해서 에디트 그룹 들어가서 면이 안 지워지네요. 그죠? 그 여기 모서리를 클릭한 다음 지우면 면 지워지고 여기 면도 지워졌죠. 다시 모서리 따라서 면을 클릭하면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반투명으로 놓으면 지워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모서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꼭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또는 이런 식으로 지우시고, 자, 이런 식으로 닫으면 되겠죠. 그러면 면 없는 도형이 만들어지죠. 자, 다시 한번 진행해 볼까요? 1번, 2번 진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1번에서 2번 거꾸로네요. 1번에서 2번 빼면 도형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인데, 서브트랙트는 오토캐드하고 반대예요. A 도형에서 B 도형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 누르고 2번 누르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요. 반대예요, 반대.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도형에서 이 원을 빼고 싶어요. 그러면 빠질 거, 자, 먼저 빠질 거 선택하고 원래 도형 선택해야 돼요. 캐드랑 순서가 반대예요. 선택하고 그러면 1번이 빠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트림이요. 1번에서 2번을 잘랐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요. 1번, 2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 도형에서 1번 모양이 그대로 잘린 거죠. 이게 트림. 그 다음 스플릿은 말 그대로 그냥 다 이런 식으로 둘 다 분해된 겁니다. 얘만 분해된 게 아니고 얘도 이렇게 분해되고 교차된 도형도 남고, 이게 스플릿. 한번 해보시죠. 그동안 우리는 스케치업 사용 방법하고 스케치업에 모델링하는 방법들을 조금 배웠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어려운 모델링도 있어요. 좀 어렵게 들어갈 모델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손잡이를 좀 만들고 싶어요. 문손잡이. 자, 서클 방향 지정하고 반지름 10mm. 자, 푸시 앤 풀
아니다. 서클 반지름. 우리가 캐드에서 설계할 때 반지름 30 썼어요. 30. 푸시앤풀 10mm. 자,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옵셋. 자, 이렇게 쭉 줄일 겁니다. 옵셋으로 줄일 건데 50이었으니까 40. 아니다. 왜 안되지? 더 작아야 되나? 그러면 30. 다음이요. 옵셋 50. 왜 50이 또 안돼? 50이 안되는구나. 옵셋 40. 네. 그 다음 푸시앤풀 한 25. 한 번 더 컨트롤 키 누르고 푸시앤풀 10mm만 선을 끊을 겁니다. 중심선에서 Z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끊을 겁니다. 그리고 푸시앤풀로 10mm 낮출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게끔 만들고 싶은 건 이거지만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이 정도. 지금 보시면 반지름 100에 높이 10mm 줬죠. 그 다음 옵셋 40mm 줬는데 얘는 생각보다 조금 더 두껍네요. 그 다음 요 부분은 우린 10mm를 줬어요. 그죠? 생각보다 얘는 얇네요. 원래는 의도한 건 이거였지만 모습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푸시앤풀. 적당히. 자, 적당히. 예를 들어서 80mm, 우리 손이 여기 50mm 나오니까 80mm 나오네요. 우리가 여유있게 손을 잡으려면 한 120mm나 150mm 나와야 돼요. 100mm. 그 다음에 네, 이거 100mm 돌출하시면 돼요. 서클을 그려야죠. 화살표 눌러서 방향 맞추고, 자, 반 지우고 푸시앤풀로 모양 맞추면 조금 아까 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모양의,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생각보다 얘가 좀 크네요. 자, 제가 조금 더 줄여봤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5mm로 줄였고 여긴 10mm로 늘렸고 원판의 크기는 0.75로 줄여봤고 어떤가요? 사이즈가 적당히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요? 다 푸시앤풀, 그죠? 이거 3D 맥스에서 이렇게 모델링 합니다. 이렇게 모델링하는 기법들이 존재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100mm. 100mm 너무 크구나. 50mm. 푸시앤풀 2mm. 다시 푸시앤풀 컨트롤 키 눌러서 2mm. 자, 스케일 아니다. 옵셋 45mm.
자, 이동하기. 자, Z 방향으로 2mm. 더 올라가야 되나요? Z 방향으로 2mm. 푸시 앤 풀. 30mm. 다시 스케일. 아니, 푸시 앤 풀. 컨트롤 키 눌러서 10mm. 그 다음 면 선택하고 스케일. 컨트롤 키 눌러서 가운데 점. 다시 푸시 앤 풀 10mm. 다시 면 선택하고 스케일. 컨트롤 키 눌러서 가운데 지정해주고, 다시 푸시 앤 풀 컨트롤 키 눌러서 똑같이 10mm. 스케일.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얘가 크니까 다시 스케일로 좀 줄이고, 자, 옵셋 0.5mm. 푸시 앤 풀. 다시 10mm. 자, 스케일. 아, 이게 들러붙었네. 안되네.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Y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요, 3D 맥스는. 근데 이걸 응용하면 스케치업도 똑같이 이렇게 모델링이 가능해요.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해보시죠. 3D 할 때는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모델링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모델링을 하셔서 그 방법들을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자, 아이소메트릭을 만들면 지금 보다시피 가전제품들, 그러니까 살림살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불러들여 보도록 하죠. 파일 임포트 불러들이기죠. 없는 이유는 파일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파일 형식을 잘 기억해 두세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 파일 형식을 조금 많이 알아요. 어떤 것들을 불러들일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내보낼 수 있는지를 잘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케치업 파일 불러들일 수 있어요.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스케치업 파일을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여기 3ds 파일 있죠. 이거는 옛날 아주 먼 옛날 3D 맥스 이전에 3D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96년도까지 96년인가 97년까지는 3D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먼 옛날 코드명 J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특수 효과가 3D 스튜디오입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썼던 모델 데이터 형식이 3ds 파일입니다. 거의 3D 업계의 표준이라고 보면 맞아요. 굉장히 많이 쓰는 파일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콜라다라는 파일 있죠. 콜라다 파일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콜라다. 얘도 외워두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도 아니죠, 며칠 있다가 다음 주쯤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스케치업은 모델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3D 웨어하우스라는 곳에서 공유를 해요. 그때 이 콜라다 파일이 거기서 나와요. 오토캐드 파일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스테레오 파일도 있고요, V-Ray 씬 파일도 있고, JPG나 PNG나 포토샵이나 TIFF, TJ, BMP 등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건 CAD 파일이요. CAD 파일을 불러드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주택 평면도. 자, 그 다음 임포트. 자, CAD 파일 불러드렸다고 11개의 레이어, 12개의 블록, 13개의 아크, 8개의 서클, 2개의 엘립스, 뭐 448개의 라인, 그 다음 폴리라인 23개 뭐 등등등등. 치스가 23개 있었고, 리더가 2개 있었고, 문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클로즈.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제 CAD 파일을 불러드렸는데, CAD와 스케치업의 가장 큰 차이, 레이어. CAD에서는 레이어로 조절을 했었잖아요. 그럼 스케치업은 어떨까요? 네, 태그요, 태그. 자, 여기 찾아보시면, 자, 매티리얼 컴포넌트 보시면 여기 태그 보이시나요? 태그요. 스케치업 2017 버전, 2018 버전까지는 태그가 아니고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레이어라는 이름을 썼는데 지금은 태그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 플러스 키 누르면 태그가 들어갑니다. 3D, 2D 얼마든지 만들면 돼요. 그리고 언태그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가면 연필 그림 박혀 있죠. 여기다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작업하면 전부 언태그에 들어가요. 자, 이름 바꾸기, 더블 클릭. (3D) 벽면. 자, 제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센터 있고, 엘리베이션 인면도 있고, 퍼니처 가구, 해치, 섹션, 단면, 심볼, 문자, 윈도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눈그림 있죠. 눈그림, 비저빌리티, 보이고 감추고. 그 다음 색상도 있네요. 선의 모양도 있습니다. 자, 스케치업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중심선을 꺼봤습니다. 중심선이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중심선 필요 없으니까 끄겠습니다. 엘리베이션은 써야 되니까 냅두겠습니다. 퍼니처 써야 돼요. 냅두겠습니다. 해치는 필요 없으니까 감추고, 섹션 단면이니까 써야 되니까 냅두고, 심볼 필요 없습니다. 감추고, 텍스트 문자 필요 없어요. 감추고, 윈도우 써야 됩니다. 보이고. 이렇게 들어온 파일은 컴포넌트입니다. 이게 다 그룹으로 컴포넌트로 묶여 있단 말이죠. 분해합니다. 익스플로드. 그럼 다시 나와요. 이제 필요 없는 거 삭제합니다. 필요 없는 거 삭제. 자, 필요 없는 거 삭제. 그리고 나서도 다시 보면 이렇게 블록이 남아 있어요. 그룹이 남아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 번 더 선택하고, 한 번 더 익스플로드. 자, 다시 한 번 선택해서 보면 익스플로드가 안 나올 때까지요. 자, 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엔티티 인포를 열어 놓고요. 자, 전체 다 선택합니다. 전체 다 선택하고 나면 여기 태그가 나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를 선택해 보죠. 선택했더니 여기 태그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면 선택한 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태그의 정보, 선의
선의 길이에 대한 정보. 자, 호를 클릭하면 호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색상 정보, 비저빌리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근데 전체 선택하면 어떨까요? 태그가 다 하나로 다 태그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상도 여러 개니 색상도 여러 개니까 물음표로 나오는 거고. 눌러볼까요? 그럼 태그 나오네요.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태그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2D 평면도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태그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자, 어떤가요? 바뀐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열어서 내가 원하는 평면 레이어에다 바꿔버리면 레이어 정보가 다 넘어가겠죠, 그죠? 선생님, 근데 3D 평면이랑 2D 평면도 이거 태그에서 만들었는데 2D는 여기에 안 떠요, 인포에. 왜 안 떠요? 여기에는 3D 평면. 여기 이렇게 평면만 거예요. 2D 평면도 만들고. 여기는 하나가 안 들어가. 잘못 만든 거죠. 근데 다시 만들어도 안 돼. 제가 얘를 눌렀을까요? 얘를 눌렀을까요? 얘를 눌렀을까요? 얘를 눌렀을까요? 얘를 눌러야죠. 다른 걸 만들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야기가 이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태그를 만들 때 요 왼쪽 거를 눌렀을까요? 오른쪽 걸 눌렀을까요? 더하기인가요? 아니면 폴더에 더하기인가요? 그냥 더하기, 애드 태그.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얘는 뭘까요? 폴더예요. 그룹입니다. 그룹. 태그 그룹이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태그 그룹입니다. 얘를 만들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태그 자체가.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태그를 이 안에다 넣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태그를 넣어서 폴더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2D 평면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한 번에 관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막 따로따로 퍼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거 관리 안 해도 돼요. 나머지 다 켜놓고 그 다음에 삭제, 딜리트 태그. 자, 이런 메시지가 떠요. 딜리트 태그를 삭제할 겁니다. 근데 entity in the model have been 태그 안에 뭐가 있어요? entity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태그를 지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레이어를 지우라고 했는데 레이어 안에 오브젝트가 있어요. 엔티티가 있습니다. 객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assign another 태그, 다른, 내가 지정한 다른 태그로 옮기겠습니다. delete the entity, 객체도 지우겠습니다. 네, 객체도 지울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지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싹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사실 태그 관리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여기는 태그 관리는 안 해도 돼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태그 관리예요. 그냥 작업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태그 관리를 깨끗하게. 자, 만들었고 그룹도 만들었습니다. 잠가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작업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지금 작업하는 환경이 어딘가요? 언태그드 클릭하면 3D 벽면, 3D 벽면에다 태그를 현재로 작업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드는 게 전부 다 3D 벽면으로 들어가겠죠. 이 태그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토캐드에서 사용했던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랑 똑같아요. 이거 모양도 바뀌었고 이상한데, 그리고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캐드도 작업할 때 커런트 레이어 사용하잖아요. 연필 그림 그린 걸, 연필이 커런트 레이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나머지 다 따라 그리세요. 하나씩 한 개씩 다 따라 그리세요. 한 개씩 한 개씩 다 따라 그리세요. 따라 그리시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현관이잖아요. 면이 나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 지우고 이렇게 보시면 계단, 여기가 난간, 계단, 난간 이런 거 다 구별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따라 그리세요. 여기까지 난간이죠. 요거 난간, 여기 계단. 이거 어차피 여기 다 그려야 돼요. 어차피 다 그려야 됩니다. 네? 어차피 다 그려야 되니까 면 채우고 다 채우고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현관.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럼 딱 분해된 거, 분리된 거 보이시죠? 자, 여기는 욕실이네요. 욕실. 그 다음 여긴 주방이네요. 그럼 여기는 거실하고 주방 됐고요. 계단을 그럼 내린 거예요, 지금 푸시로?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그냥 다 평면인 거죠? 네. 얘네는 방바닥이죠. 창문 들어갈 자리. 그 다음 여기는
문 들어갈 자리, 다시 여기도 창문 들어갈 자리.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이유는 뭐예요? 뭘 만들 거예요? 벽체예요. 그러니까 벽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벽체를 다 그려줘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벽체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벽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벽체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벽체를 모델링을 해줘야 아이소메트릭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벽체를 다 쪼개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창문은 왜 쪼갤까요? 창문은 여기 중간까지죠. 그러니까 창문만 별도로 해서 선을 지우면 모양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창문은 별도로 모델링을 해서 푸시앤풀로 이렇게 올려서 높이 맞추고 벽체에서 선을 지우면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벽체를 따라서 다 모양을 만들란 얘기죠. 아이소메트릭은 중요한 게 벽체입니다. 이 벽체예요. 벽체를 따라서 벽체를 그리란 얘기인 거죠. 벽체를 그리는데 그 중간에 창문이 끊어지는 거죠. 문이 끊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명심하시고 작업하시면 돼요. 먼저 계단이 지금 2개죠. 여기 300, 그 다음에 여기는 150을 더하니까 450. 자, 450. 그 다음에 여기는 300. 자, 여기는 얼마예요? 똑같이 450을 맞춘 다음에 밑으로 100mm만 내리면 되죠. 자, 바닥을 이렇게 쭉 만들어 보시죠. 여기도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여기도 사각형을 그렸는데 제가 중간에 라인을 그렸어요. 자, 푸시앤풀 제가 적당히 그렸습니다. 얘하고 얘는 다른 객체죠. 그러니까 상관없이 얼마든지 리미트가 걸리지 않아요. 자, 그에 비해서 여기는 어떤가요? 자, 제가 이만큼 해서 300을 올렸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객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리미트가 걸려요. 자, 이렇게. 자, 바로 이렇게 리미트가 걸려요. 같은 객체라 리밋이 걸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같은 객체에선 반드시 이렇게 리미트가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 리미트 걸린 대로 돌출을 해요.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돌출하면 돌출되는 거 보이시나요? 저도 똑같아요. 여기서 자, 여기서 얘 돌출하면 여기랑 똑같은 객체죠. 그러니까 리미트가 150이 걸려요. 이렇게 다시 한번 돌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150. 자, 이해되시나요? 리밋이 걸린다는 얘기는 같은 객체의 어느 부분이 이미 돌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리밋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돌출하고 다시 돌출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막아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보기 좋겠죠.
자, 난간도 그려보시죠. 푸시앤풀로 다 똑같이 전체를 450까지 이렇게 올립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참고로 이거 이렇게 전체 돌출해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네. 플러그인 쓰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아이소메트릭은 천장에서 300mm 밑으로 내려서 잘라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천장 높이는, 즉 실링 높이는 2400, 300mm를 깎으니까 2100. 자, 푸시앤풀, 자, 여기를 2100 이렇게 올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100.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2100 하셔도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2100 하셔도 되고, 이렇게 2100 하셔도 되고. 차이가 뭘까요? 다시 볼까요? 2100. 이 벽과 이 벽의 차이가 뭘까요? 네, 왼쪽은 끊어졌고 오른쪽은 이어졌고. 이게 뭘 뜻할까요? 여기의 재질과 여기의 재질이 다르다. 여기는 재질이 같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는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와 여기의 재질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하니까 이렇게 다르게 올리겠습니다. 일단 벽체만 2100으로 올리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이거 첫 시간에 설명했는데. 컨트롤 키요. 컨트롤 키.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제가 된다 그랬죠. 푸시앤풀 할 때. 자, 다 보세요. 렉탱글. 자, 그냥 푸시앤풀 하면 한 번에 이렇게 돌출되죠. 근데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면이 쪼개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돌출하면 이렇게 면이 나눠지겠죠. 자, 벽체를 일단 다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라인이 2100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선택한 요 면 있죠. 여기는 잘린 면이죠. 단면입니다. 단면. 그래서 여기 단면은 검정색으로 줍니다. 컬러 아무거나 하나 줘볼까요? 제가 이렇게 컬러를 하나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컬러를 한번 줘보시죠. 자, 컬러 주셨죠? 그 다음에 여기 에디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컬러 수정하게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컬러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기 색상 바뀐 것도 보이시죠? 자, 이렇게 검정색으로 만듭니다. 깜장색으로.
선생님 이상한 도트가 들어가. 그리고 이 위에다가 어머. 왜 또 이렇게 위에다가 단면 처리하듯이 검정색을 다 칠해줍니다. 이렇게 검정색을 칠하는 이유는 단면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는 거실창이니까 그대로 둬도 돼요. 근데 여기는 방창이죠. 그러니까 푸시앤풀로 1200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푸시앤풀로 1200을 올려주시면 돼요. 어디야? 몰라 이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자, 푸시앤풀 1200. 어이구 1200. 그 다음 여기도 창문 푸시앤풀 1200. 여기는 문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여기는 주방창입니다. 주방 여기 식탁이 있는 자리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알아요. 여기 식탁 있죠. 식탁 바깥에서 보는, 식탁에 앉아서 바깥에 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1200 놓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 위로 올라가겠죠. 시선이, 그래서 여기는 시선을 좀 낮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900. 자요. 식탁의 높이가 700이죠. 그러니까 700보다 200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바깥에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는 주방 환기창입니다. 1100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은 끝까지 올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밑으로 300mm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욕실창은 600mm거든요. 욕실창은 600mm인데 위에서 이미 300mm 잘라 먹었죠? 아래 300mm가 남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기본적인 모습이 완성됐네요.